자, 절대압, 진공압, 대기압. 이거 한번 설명드려도 잘 모를 거예요. 그죠? 다시 설명 한번 드려봅시다. 왜냐하면 절대압의 경우는 지난 시간처럼 목욕탕 저울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그런 경우도 있고 그렇지 않는 경우도 있어요. 반대의 경우도 있다. 그래서 그림을 얼른 그려서 연상을 한번 해보고, 이 저울 위에 사람이 올라가서 몸무게를 잴 때는 바늘이 0을 가리키고 있는데 사실 이게 저울 자체로는 오류가 아니에요. 저울 자체가 고장이 나서 0이 아니죠. 그래서 저울 크기를 미리 이야기했다시피 이게 가로가 20cm고 이 세로가 30cm짜리였다. 물론 저울이 더 크겠죠. 근데 암산이 좀 가능하게 해보자는 거예요. 그러면은 저울의 면적이 20에 30 곱하면 600이 될 거예요. 600 제곱센티미터가 되겠죠. 근데 실제로 저울 윗면에서는 공기가 누르고 있다. 사람 눈에는 안 보이지만 지구의 모든 위에서 공기가 다 누르고 있는 거죠. 그렇죠? 네. 이게 공기가 다 누르고 있죠. 공기가 얼마큼 누르고 있냐면은 1제곱센티미터란 표준 대기압이니까 지난 시간에 했던 것처럼 최소 1제곱센티미터마다 뭐가 누르고 있어요? 공기가 1.0 332kgf씩 누르고 있죠. 그럼 따라서 최소한 면적이 600제곱센티미터면 600kg 이상은 누르고 있는 거죠. 근데 600kg 중량 나가는 공기가 분명히 누르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바늘은 항상 0이라는 거예요. 사람이 올라가지 않으면 0이에요. 이 목욕탕 저울이 0을 넘어서면은 저울 고장났다고 목욕탕 주인한테 이야기할 거 아닙니까? 그쵸? 근데 사람 체중이 이제 여기에 올라갔어요. 사람이 올라갔어요. 사람이 직접 올라가서 사람 몸무게가 60kgf예요. 그러면은 사실 저울 눈금은 뭐만 가리켜요? 그렇죠. 저울 눈금은 60만 가리켜요. 60kg만 가리키고 있어요. 그러나 눈에 보이지 않는 공기도 분명히 누르고 있죠. 맞죠? 네. 눈에 보이지 않는 공기가 600kg 이상이 누르고 있는데 이것은 표현이 안 돼요. 그래서 이 두 개가 실제로는 다 더해져야지만이 실제로는 이 모든 것이 다 누르고 있는 거죠. 그렇죠? 실제로는 60 더하기 600 이렇게 해서 660kg 이상이 누르고 있는 셈입니다. 그래서 지금 개념상으로 이렇게 표현을 이렇게 해놨는데 저울이 가리키고 있는 이거, 저울이 가리키는 거, 이것을 현장에서는 뭐라고 하냐? 게이지압이다. 계측기로 측정한 것이다. 다른 말로 하면 뭐예요? 압력계로, 압력을 측정해보는 압력계로 측정을 해보는 압력이다. 이런 소리고요. 대기압은, 요건 대기압인데 이 대기압은 일반 압력계로는 측정이 안 돼요. 토리첼리가 실험했던 그런 걸로만 측정이 돼요. 아시겠죠? 네. 그래서 특별히 대기압 측정이 가능한 게 있어요. 공기 압력은 토리첼리가 실험했던 그런 방식. 수은 가지고 하죠. 맞아요? 틀려요? 토리첼리 실험으로 했던 그런 수은이 올라가는 수은 이렇게 기둥이 올라가는 거 이런 것을 가리켜서 액체의 기둥이 올라가는 것이다. 그래서 액주식 압력계라고 해요. 지난번에도 이야기했는데 액은 액체라는 소리고요. 이게 수은이죠. 주는 기둥이다. 방열기 종류 중에서도 주형 방열기, 기둥형 방열기라고 하는 게 나와요. 그래서 이제 주형, 기둥형, 그것은 이제 액체 기둥 높이로 측정해보는 압력계예요.
근데 불편해요. 저것을. 토리첼리가 실험했던 것처럼 큰 통 가지고 다녀야 되고, 유리관 따로 가지고 다녀야 되고, 이렇게 들어 올려야 되고, 불편하죠? 그래서 휴대용으로, 이게 개발이 된 게 있죠. 아네로이드식 기압계. 기압을 측정하는 거. 이런 거 등등이 있어요. 명칭입니다. 그냥 아네로이드식. 이런 거 등등이 있는데, 지금 그 낙하산 패러슈터들, 낙하산에 이렇게 점프할 때도 보면 이제 붙어 있는 기압에 따라서 고도, 높이를 이렇게 알아볼 수 있는 거. 그런 것들은 다, 아이고, 공기 기압이 어떻게 달라질까? 왜? 땅바닥으로 내릴수록 기압이 세지는 것이고, 땅에서 높게 공중에 떠 있을수록 공기가 점점 없어지니까 기압이, 공기 압력이 어때요? 점점 희박해지겠죠? 예. 그래서, 땅에서 얼마만큼 됐는가, 높이가 얼마만큼 떠 있는가를 봐가지고 낙하산을 피해야 되잖아요. 줄을 당겨야 하잖아요. 당기기 전에 얼른 자기다 차를 이렇게 줄자를 쭉 내려가지고 재봐야 돼요? 그 시간에 떨어져서 죽겠죠. 그래, 안 그래요? 그럼 레이저 써야 될까? 경찰들 갖고 다니는 스피커로 따다다닥 쏘면서? 그건 아니고, 부착되어 있는, 기압계를 보는 거예요. 알겠죠? 고도에 따라서, 높이에 따라서 기압이 달라지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 측정을 하는 거죠. 아시겠죠? 그게 고장나 있으면 어떻게 돼요? 고장나 있으면 줄 당기는 타이밍이 늦고 잘못하면 떨어지겠죠. 그러겠죠? 그렇다 해서 그걸 이제 공기의 기압, 공기 압력을 어떻게 재니까 토리첼리 마냥 낙하산 지고 뛸 때 20통, 13통짜리 들고 같이 뛰어내려요? 그 순에 빠져 죽겠죠. 그게 아니고 휴대용으로, 소형으로 아네로이드식 기압계라고 하는 걸 씁니다. 알겠죠? 그런 걸 사용한다. 그래서 일반적인 압력계로는 기압을 측정하기 어려워요. 따라서 기압 측정하기 어렵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실제로 측정, 실측하기가 어려우면 표준으로 정해놓은 걸 사용한다. 그런 소리예요. 그래서 조금 전에 이 지난 시간에 표준으로 정해놓은 대기압 그게 있었죠? 그래요, 안 그래요? 네. 암기. 여기 측정한 게 있어요. 표준 대기압. 표준 대기압이라고 하는 것은 지구의 위도 45도 지점에 바닷물 해수면 높이에서 측정을 해가지고 수온 높이를 76cm 올라가는 거. 밀리미터로 하면 760mm 올라가는 거. kgm로 환산해서 바꾸면 1.0332kgm씩 누르는 거. 네, 그걸 가리키는 거죠. 알겠죠? 요걸 이제 기호로는 ATM이라고 쓰고 이 자체를 기호 겸 단위로 사용한다. 알겠죠? 네, 사용하는데 이게 얼마라고요? 76cm가 올라가는 거. 또는 같은 말로 1.0332kgf씩 누르는 거. 제곱센티미터당. 이것을 적용을 해서 계산합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은 이제 정리입니다. 지난 시간에 배웠던 거 이것을 갖다가 진짜 압력이라고 해요. 진짜 압력. 다른 말로 절대 압력 그렇게 부르는데 영어로 절대적이다라고 할 때는 absolute라는 걸 써요. 기술 공부할 때 되게 까다로운 게 영어가 자꾸 많이 나오니까 어렵다라고 생각되실 텐데 13번 이상 반복하니까 알겠죠? 네. 귀에 이게 딱지가 앉듯이 숙달이 되면 익숙해지면 어렵지 않아요. 절대압은 먼저 개념만 보면 우리가 직접 측정을 해본 게이지압 맞나요? 플러스 뭐 해야 돼요? 대기압. 순서 바꿔주셔도 돼요. 2 더하기 3과 3 더하기 2가 같아요. 맞죠? 그러니까 이제 표준 대기압 적용해서 대기압 플러스 게이지압인데 게이지압은 뭘로 잰 것이다? 일반적인 우리가 생활에서 기술 현장에서 보는 압력을 측정하는 압력계로 측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시험 문제도 이렇습니다. 밑도 끝도 없어. 대기압인지 뭔지 아무것도 몰라. 그런데 힌트가 이거예요. 무슨 장치의 압력을 측정하였더니 또는 무슨 냉동기에 어디를 측정하였더니 무슨 보일러에 무엇을 본체를 측정하였더니 압력이 얼마였다 라고 하면 게이지압. 아시겠죠? 네. 일반 압력계로는 대기압이 측정이 된다고 안 된다고? 안 되죠. 여러분 손으로 측정돼요?
이게 측정돼요? 손톱으로 하면 공기 무게가? 안 된다. 안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예. 옷 닦겠어요. 이거 만약에 측정이 돼요. 먹고 다니는데 지장 없어요? 몸 자체가 개측기면. 그래요? 안 그래요? 맞습니다. 이해되시는 분? 이 말 자체 개념이 이해되시는 분? 계산을 하는 게 아니에요. 이해되시는 분? 저울 그림에서부터 절대압은 대기압에 더하기 압력결을 측정한 게이지압. 이해되시는 분? 이해되시죠? 자, 이제 두 번째입니다. 절대압을 꼭 이렇게만 계산이 되느냐. 물론 여기 대기압이나 게이지압이나 뭐 이런 단위가 여러분들 압력단위 모양 배웠었잖아요. 중량 나누기 면적, 힘 나누기 면적 이런 식으로 다 표현이 되는 거예요. 다 표현할 수가 있어요. 압력 단위는 똑같이 써요. 근데 개념상으로 무엇에 무엇을 더했더니 뭐가 됐다 이거예요. 알겠죠? 라면 면발에 국물을 넣었더니 라면 진짜 완제품이 됐다 이거예요. 이런 식으로. 알겠습니까? 그 다음에 두 번째입니다. 어떤 가스를 담는 용기가 있어요. 가스를 담는 용기가 있는데 그냥 가스통입니다. 이걸 다 밸브를 열었어요. 빈통입니다. 이게 뭔 통이라고요? 빈통. 근데 잘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가스통이 빈통이다? 그럴 수 있죠. 그런데 다 열어져 있으면 속에 뭐가 들어가죠? 뭐가 차 있어요? 공기 차 있죠? 겉에도 뭐가 있어요? 공기가 차 있죠? 맞나요? 예. 따라서 바깥이나 안쪽이나 공기가 차지하는 압력은 어때요? 다 같아요. 여러분 생각할 때 공기는 밑바닥만 누른다? 그게 아니에요. 유체라고 하는 거, 공기나 액체나 이런 것들은 밑으로도 누르고 옆으로도 누르고 그래요. 360도로 다 누르는 거예요. 아시겠죠? 이해하셨나요? 네. 공기가 이 칠판을 만질 것 같아요? 아니죠. 왜 그럴까? 풍선을 불면은요, 사람이 입으로 이렇게 대놓고 불어요. 입으로 대놓고 휙 불었어요. 알겠죠? 뿌 불었는데 공기가 밑으로만 해갖고 풍선이 여러 개만 됩니까? 아닙니다. 이거 오줌 싼 거고. 애기들 장난이라고 풍선에다 오줌 싸는 거고. 이게 뭐예요? 공기를 불면 어떻게 돼요? 사방으로 공기가 밀지 않습니까? 예. 그래요, 안 그래요? 맞습니다. 그래갖고 공기가 이렇게 부르잖아요. 공기 압력. 그렇죠? 예. 이처럼 유체는 기체 같은 경우 특히 사방으로 360도로 압력이 작용된다. 그러니까 바깥에서 공기가 누르는 이 누르고 있는 이 압력은 속에서도 어쩐다? 똑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바깥쪽에가 공기 압력은 물론 실제로 측정해보면 좋겠지만 실제로 측정하기가 어려울 때는 토리첼리가 실험한 방법으로 표준 대기압을 적용하는 거예요. 알겠죠? 이 가스통 바깥쪽의 공기 압력은 얼마나 하냐면은 760mm HG라고 가능합니다. 760mm는 76cm하고 똑같잖아요. 네. 숫자 크게 해보기 위해서 이런 거예요. 자, 이렇게 있는데 속에도 마찬가지죠. 네. 이 안쪽에도 공기 압력이 똑같아요. 네. 이해하셨죠? 네. 그런데 재밌는 게 있어요. 여기에다가 공기를 빼내는 것을 장치를 물려요. 공기를 빼내는 걸 뭐라냐면 진공을 만드는 장치예요. 공기를 빼내는 것 보고 진공을 만든다. 공기가 없는 것 보고 진공이다. 그렇게 이야기해요. 공기를 다 빼버리면 다 진공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한자로 완전 진공이다. 공기를 조금 빼면 뭐라고 하냐면 조금 진공이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공기를 반절만 빼면 뭐라고 하냐? 반절만 진공이다. 그렇게 말해요. 안 어렵죠? 그걸 퍼센트로 나타내는 걸 보고 뭐라고 하냐? 진공도라고 해요. 공기를 얼마나 빼냈냐? 몇 퍼센트를 빼냈느냐? 그 빼낸 거, 공기를 얼마 정도를 빼냈느냐를 진공도라고 해요. 그러니까 진공도가 100%다라는 말은 공기를 완벽하게 다 빼버렸다. 알겠죠? 네. 진공도가 10%다. 그 말은 이 중에서 몇 프로만 빼냈다? 10%만 빼냈어. 760mm Hg 중에서 10%니까 76mm Hg, 10분의 1만 빼낸 거예요. 그러면 알겠죠? 만약에 진공도가 50%였다. 그러면 공기를 몇 프로 빼내는 거예요? 50% 빼내는 거예요. 그러면 380mm를 빼내는 거죠.
이해하셨어요? 예. 이해되시는 분? 네. 자, 그러면 해봅시다. 이 공기를 빼내는 걸 보고 뭐라고 그러냐? 요로 빼는 거 공기를 제거하는데, 제거를 하면은 속에 점점 진공이 되겠죠. 네. 공기를 제거하는 이 장치가 진공펌프라고 그래요. 따라서 해보세요. 진공펌프. 진공펌프라고 그러는데 사실 압축기 컴프레셔의 일종이에요. 컴프레셔가 원래 뿜어내면서 위에 팍 나가는 쪽을 눌러주는 것이 주 역할인데 이 진공펌프라고 하는 컴프레셔 압축기는 밀어서 나가는 쪽을 잘 눌러주는 성능보다도 빨아들이는 것은 기가 막히게 잘 빨아들여요. 나가는 쪽은 시원찮아요. 그래서 빨아들이는 쪽만 시원하게 계속 빨아들이니까 그 빨리는 쪽이 진공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알겠죠? 네, 그래서 그 진공펌프라고 합니다. 이제 장치편에 나옵니다. 나중에 이 공기 중에서 만약 진공펌프에 공기를 제거했는데 공기 제거한 것이 한 380ml 정도를 빼버렸어요. 알겠죠? 제거를 해버렸어요. 그러면 이제 나머지가 얼마나 남을까요? 380만 남은 거죠. 760에서 380이면 반절이잖아요. 그렇죠? 예. 그래요? 안 그래요? 예. 자, 그러면 이 노란 것이 써준 겁니다. 공기를 제거한 거, 이 제거한 이걸 보고 뭐라고 하냐? 이것을 진공압이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제거해낸 거, 빨아낸 압력 보고 진공압. 그러면 이제 그때 남은 거 뭐냐? 이것만 남았어? 이것만 진짜야? 이걸 보고 뭐라고 한다? 이걸 절대압이다. 그래서 절대압은 두 종류가 있는데요. 모르탕 저울처럼 공기가 누르는 무게도 있고 요것보다도 더 무거운 것이 올라갔을 때는 더 해줘요. 공기 압력에다가 더하기 더 무거운 거 올라갔을 때 몸무게. 그래서 절대압은 대기압 플러스 게이지압. 그렇게 이야기해요. 알겠죠? 네. 근데 저것은 공기가 누르는 무게, 공기가 누르는 압력보다도 더 센 거예요? 더 없어지는 거예요? 없어지는 거예요. 반대잖아요. 이것은 더 어때요? 늘어난 거예요. 공기가 누르고 있는 무게도 있는데 거기에 또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면 더해주는 거예요. 더해졌으니까. 알겠죠? 네. 저기는 공기가 애초에 누르는 무게, 공기가 이렇게 빵빵하게 작용하는 압력이 있는데 그것이 없어져 버린 거예요. 반대로. 이해하셨죠? 없어져 버린 경우는 어때요? 없어진 것만큼 빼줘야 돼요. 이해하셨어요? 따라서 절대압을 구할 때에는 이 두 종류가 된다. 뭐 진짜 압력이라는 것은 기술적인 용어가 아니니까 제가 지울게요. 절대압은 이렇게 두 종류로 구하는데 절대압은 대기압 더하기 게이지압. 이것은 저렇게 공기가 누르는 것 말고 그 이외에 추가로 더 얹어졌을 때, 더 센 걸로 누를 때, 그럴 때 계산하는 것이고, 이처럼 공기가 누르는 무게가 있는데, 압력이 있는데, 그 공기 누르는 무게를 공기를 제거해버렸어. 없애버렸을 때는 이렇게 계산한다. 절대압의 계산이 대기압, 원래 있던 공기 압력에 빼기, 없애버린 압력, 이게 뭐라고? 진공압이다. 이렇게 계산해. 둘 중에 하나. 알겠죠? 네. 특별히 없애버리는 것을 보고 뭐라고 하냐? 공기가 누르고 있는 대기압보다도 더 낮아지는 것. 더 낮아지는 것. 그런 압력을 특별히 부압 그렇게 불러요. 따라서 해보세요. 부압. 부압. 이제 이게 부정적이다 그런 소리고요. 알겠죠? 그 다음에 공기가 누르는 거 있는데 더 세게 더 눌렀어요. 그럼 더해주는 거 이런 걸 보고 용어를 정압 그렇게 말해요. 따라서 해보세요. 정압. 정압은 플러스 압력이라고도 그러고 부압은 마이너스 압력이라고도 해요. 우리가 공기가 누르고 있는 지표면 누르고 있는 이 공기 압력보다도 더 세졌어. 그러면은 뭐예요? 정압 그렇게 이야기하고 공기가 누르고 있는데 그 공기를 없애버렸어. 떨어져 버렸어 오히려. 그럼 뭐예요? 부압 그렇게 부른다. 아시겠죠? 네. 이 두 가지 경우에 어차피 진짜로 압력, 진짜로 누르고 있는 압력을 구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네, 그것을 절대압이라고 하는 개념으로 부른다 하는 겁니다. 필기해 보세요.